완전히 새로운 지정학 수업. 우리는 대륙이 어떻게 생겼는지 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도 속 대륙의 모습은 실제 영토보다 먼저 그려진다. 인간과 자연의 풍요로움과 다양성은 겨우 4개에서 7개의 자의적이고 인위적인 공간 덩어리로 축소되어 지도에 채워진다. 대륙이라는 개념은 사실 많은 것을 감추고 있다. 우리 눈에서 대륙이라는 비늘을 벗겨내야만 세상과 다른 인간을 새롭게 볼 가능성이 열린다. 그렇지 않으면 세계를 정의하는 수많은 연결과 만남, 사무관계는 대륙에 가려 보이지 않을 것이다. 지도로 덧씌워진 세상의 신화. 수십 년 전만 해도 제국이 세계 질서를 이해하는 보편적인 틀이었다. 해가 지지 않는다고 주장하던 영국 제국도 결국 사라졌다. 식민지 원주민에게 자치 능력이 있다는 생각은 상상할 수 없는 일에서 평범한 일이 되었다. 세계를 바라보던 제국의 렌즈는 눈 깜짝할 새에 산산이 부서지고 국가의 렌즈로 대체되었다. 하지만 오늘날에도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지정학적 개념들은 여전히 혼란스럽다. GDP 지수는 높은데 삶은 여전히 팍팍하고 국제 분쟁은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중국은 신실크로드 프로젝트로 세계 재패를 꿈꾸고 아프리카 대륙에서는 국가, 주권, 국경을 둘러싼 논쟁이 끊이지 않는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실제로 존재하는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상상해온 세계일지도 모른다. 가장 기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순간 대륙은 곧 해체되기 시작한다. 경계와 주권, 감춰진 폭력과 모호한 주장. 경계, 특히 국경 장벽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인류는 그 대가로 무엇을 내놓아야 할까? 우리는 경계선 확충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세계관에 갇힌 듯 보인다. 국경이 해결책이라는 개념에 사로잡혀 현대적인 장벽 해석을 과거의 만리장성까지 투영한다. 그러나 국경이 항상 보이는 그대로인 것은 아니다. 오늘날에는 국경이 보호와 안보를 위한 것이라는 개념이 점점 신화로 자리 잡는다. 국경 장벽을 무장할 경우 일상적인 폭력이 심화되고 권위주의적 통제 수단이 공고해지며 지역사회 전반의 불안이 고조된다. 그 결과 가장 취약한 사람들이 더욱 소외된다. 국경 장벽이 더 많이 세워질수록 세계가 덜 안전하다고 느끼고 장벽이 높을수록 공포를 더 조장한다면 국경 장벽을 더 많이 건설하고 확장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2016년 영국의 EU 잔류 국민투표에서 통제권을 되찾자는 구호는 성공했다. 이 구호의 성공은 그 단순함에 있었으며 이는 주권이라는 신화를 함축했다. 즉, 사람과 영토에 대한 통제는 마치 자연스럽고 자명하며 명확하게 구분되고 행사될 수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신화다. 이 신화 속에서 세계는 어떤 영토가 국가의 통제 아래 완전히 안에 있거나 혹은 완전히 밖에 있는 것으로 단순화된다. 주권은 실체를 알 수 없는 모호한 주장으로 사람과 영토에 대한 통제가 마치 자연스럽고 자명하며 명확하게 구분되고 행사될 수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신화일 뿐이다. 국가와 GDP, 균형 잃은 발전의 지표들, 지역적, 국가적, 초국가적 규모로 우리의 관계와 연계를 강조한다면 우리의 소속감은 더욱 조화로워질 수 있다. 인간은 경험하며 늘 좀 더 유연한 정체성을 인식하지만 자민족에게만 특혜를 부여하는 민족국가는 이런 유연한 정체성을 크게 훼손했다. 이 정체성의 척도를 통합한다면 공동체가 균형과 평형 감각을 갖춤으로써 국가, 민족, 종교, 부족에 따라 분열되지 않을 것이다. 민족주의 정치인이 그런 분열을 조장할 때야말로 국가의 신화가 어쩌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다. 이 불안정하고 변할 줄 모르며 환상에 불과한 개념은 너무나 취약해서 그것을 보호하려면 강인한 지도자가 있어야만 하는데 강인한 지도자는 지금껏 대개 짐이 곧 국가라고 자신과 국가를 동일시한 자들이었다. 행복처럼 주관적인 요소를 정량화하기는 어렵지만 GDP에 반영되지 않는 진보를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대됨에 따라 UN 지속가능발전해법 네트워크에서 세계행복보고서를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부탄은 2019년 세계행복보고서에서 156개국 가운데 95위를 차지했다. 순위는 상대적으로 낮아도 GDP에 비하면 행복도에서 여전히 높은 성적을 거둔다. 같은 해 세계은행에서 부탄의 경제 순위를 203점 만점에 174점으로 평가한 것과 비교하면 더욱 그렇다. 중국의 GDP는 부탄의 5,851배에 달하고 1인당 GDP도 35% 더 높지만 2019년 세계행복보고서에서 중국은 93위로 부탄보다 순위가 살짝 높을 뿐이다. 국가가 크게 부유해지고 경제가 급성장해도 행복을 쉽게 살 수는 없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세계의 격전지, 러시아, 중국, 아프리카의 지정학적 신화.
푸틴이 집권한 지 20년이 넘는 지금 러시아를 서방 침략의 희생자로 보는 강박, 제2차 세계대전에서 거둔 소련의 승리에 대한 숭배, 러시아의 영향력 회복, 서방 자유주의 가치의 폄하 등이 모두 푸틴 집권기를 정의하는 특징이 되었다. 외교 정책의 주요 목표는 더 이상 러시아의 국익 증진이 아니라 대신 푸틴에게는 자신을 보전하겠다는 욕구, 그리고 법적 기소와 그보다 더 나쁜 상황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겠다는 목표만이 있을 뿐이다. 이를 위해 권력과 부를 축적하는 것이 그에게 중요하다. 이는 팽창주의라기보다는 레반시즘이라는 검은 가면을 쓴 권위주의 정권의 생존을 위한 유죄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방은 지리적 결정론이 아니라 푸틴의 운명에 달려있다. 이 전쟁은 러시아가 강대국이라는 푸틴의 허황된 주장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고 앞으로 몇 세대 동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를 갈라놓을 것이다. 푸틴의 전쟁을 통해 러시아는 유럽과의 무역과 영향력을 잃는 대신 중국의 하위 파트너라는 지위를 얻었다. 이 새로운 러시아에서 푸틴과 나머지 엘리트층이 동서쪽의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강대국의 좀처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자국의 현주소에 익숙해지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다. 중국의 책략은 유라시아를 지배하려는 원대한 지정학적 전략이라기보다는 중국 상품과 자본이 진출할 개방 시장과 새로운 지역을 선점하기 위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프로젝트의 경제적 논리와 전략적 요소를 분리하기란 쉽지 않다. 중국 공무원들조차 실크로드 프로젝트 투자가 파키스탄에서 최대 80%, 미얀마에서 50%, 중앙아시아에서 30%의 손실을 볼 것으로 예상했듯이 실크로드를 통한 세계 지리의 개편은 복잡하고도 모순적이다. 인도양의 항만 프로젝트 또한 재정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평가되었다. 이런 손실 규모로 판단하건대 단순히 투자의 수익을 넘어서는 더 중요한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듯하다. 서로 얽혀있는 진정한 투자 기회와 정치적 과제를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의 문제는 더욱 혼란스럽다. 왜냐하면 중국의 투자에는 중앙국유기업과 중국수출입은행, 중국개발은행을 포함한 정책은행부터 지역 국유기업과 다양한 규모의 민간기업, 그리고 기업가적 성격을 띤 개인과 가족 경영 기업까지 모두 포함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다양한 주체에서 국가적, 전략적, 수익적 이해관계를 요구하는 다채롭고 경쟁적인 투자 목표가 파생한다. 지역과 사람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지므로 신실크로드와 그 프로젝트를 범주화하기는 어렵다. 이뿐만 아니라 신실크로드를 관통하는 포괄적인 조직 원칙이나 기원 또는 종착점을 찾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제국에 대한 균형 잡힌 접근법을 고집한다면 이는 아프리카 신화의 오랜 속임수를 또 다른 방식으로 회피하는 것일 뿐이며 아울러 과거 식민 강대국들이 자국의 정체성과 역사에 깊은 불안을 느낀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제국이라는 단색 렌즈나 온정적인 개입과 자선이 절실히 필요한 빈곤에 시달리는 땅으로 볼 것이 아니라 아프리카는 생생하고 활기찬 총천연색으로 살아 숨쉬는 복잡한 곳이다. 아프리카는 매우 위대한 몇몇 경이로운 세계 문명의 발상지이자 인류의 궁극적인 기원이다. 탈식민 시대에 나타난 탈국가 주권 형태의 대담한 혁신이 일어난 지역이다. 변화의 실마리, 상상된 세계를 넘어서 떠들썩하기만 하고 답은 주지 못했던 기존 지정학과는 달리 이 책이 말하는 지정학은 새로운 질문을 던진다. 사실 세계는 이미 변화의 실마리를 갖고 있는 듯하다. 여권은 있지만 영토는 없는 몰타 주권 기사단, 어느 나라도 영유권을 주장하지 않는 비르타율, 어떤 펭귄도 자기 공간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는 남극의 황제 펭귄, 원주민에게 더 큰 정치적 권리를 부여한 호주의 국민투표, 환경 정의를 보장하기 위한 온라인 글로벌 커뮤니티, 미래에 등장할 초국가적 메커니즘 등은 새로운 길을 찾는 이들에게 영감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하다.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본 바로 이 세계에서 변화는 시작된다. 핵심 메시지. 우리가 믿어온 지정학적 개념들은 실제가 아닌 상상으로 만들어진 신화일 뿐이다. 이러한 신화는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갈등과 혼란의 근원이 된다. 세상을 새롭게 보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상상된 세계의 틀을 깨고 진정한 연결을 찾아야 한다. 추천 글. 지리적, 지정학적 개념들에 대한 우리의 고정관념을 근본적으로 뒤흔든다. 세계가 돌아가는 방식에 대한 깊은 이해를 얻고 싶거나 우리가 사는 세상에 숨겨진 면모를 탐구하고 싶은 독자들에게 이 책을 강력히 추천한다. 세계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과 변화의 영감을 선사한다.